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한청단하고 이제 미래학교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순신 프로젝트, 이제 그게 이제 결실이 이제 맺어질 때가 된 듯합니다. 2025년도 4월 28일 서울 중구청에서는 이제 충무공 이순신 역사공원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획했던 것에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진 방식이. 근데 그건 뭐 공무원 사회가 안고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서 좀 더 나은, 예를 들어서 뭐 을지로 삼가역을 이순신 테마역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답사라든지 전통놀이 이순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아마 상당히 좋은 시너지. 그 다음에 을지로 이 주변에 있는 상가가 이제 그런 이순신 관련된 굿즈를 만들어서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여기 장충단에 족발집도 있고 여기 맥주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골뱅이타운도 있고 신당동 떡볶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와 연결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4년을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순신 TV를 유튜브 채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했던 성과들이 잘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이순신 역사, 그러니까 이걸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순신 역사 유적인데 많은 분들이 이순신 하면 다 충남 아산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충남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묻혀 있는 묘소와 그다음에 어머니와 부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 살다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 와서 이제 과거 시험 보기 전까지 한 10년 남짓 아산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이순신 장군의 초년 시절과 청장년 시절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임지 갔다 오다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제 남해 지역에서, 그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임진왜란 바로 직전 1년 전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 8년에서 9년을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은 서울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순신 문화유산을 잡을 때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관련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사후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양 사업들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정조 임금이 뭐 여기 보분단에서 이순신 장군 가족들을 불러서 정조 임금의 친위 세력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성이 있는 충효가 가득한 이순신 장군의 가문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충효 가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충효 가문을 국가에서 불러서 대우해 줌으로써 국왕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유적지부터 해서 근대에 충무공 전서가 출간이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충무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화유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안을 볼 때마다 꼭 그분의 태어난 곳, 뭐 돌아가신 곳, 묘소, 사당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얼마나 이순신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관련 유적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1강이 충남 아산 지역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여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최초의 사당인 국가사당이 여기 들어가서 현충사는 국가사당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알겠지만 통영에 가면 통영이라는 것은 원래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에요. 통제영 줄여서 통영. 그리고 충무로 바꾼 것은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가 충무니까. 그러니까 충무와 통영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충무시를 갔다 통영시를 갔다 충무시를 갔다 통영시를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충무죠, 충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순신 역사유적을 전체로 본다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 하구에 있는 녹돈두
녹둔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녹둔도가 이렇게 토사가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까 가운데 있던 섬이 북 가서 러시아 쪽에 붙어버렸어요. 그 지금 러시아 영토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오려고 북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녹둔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으로 가기 전에, 좌수로 가기 전에 바로 근무했던 곳이 정읍입니다. 정읍. 그래서 정읍에 가면 이순신이랑 관련된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빠뜨려요. 그리고 정읍이 이 부분은 아직 선양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산은 묘소가 있는 곳이니까 뭐 가장 널리 알려진 거. 그래서 오죽하면 충무공 이순신 탄신제를 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충무공 이순신이 아산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기 충무로라고 하면, 충무로가 왜 생겼겠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때문에 생긴 도로명인데.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병정놀이 하던 거, 그 다음에 과거시험 보다가 말이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4번에 걸쳐서 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순신 장군 역사 유적이 아산. 아산은 당연히 현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묘소가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것은 말 그대로 현충사입니다. 이거 보이죠? 현충사라고. 오늘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소개는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전체적인 공간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가 하면 공간 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는 대부분 시간 단위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공간 단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과 공간이 결합돼야지 그 어떤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현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사 가면 제일 끝에, 아마 여기 나이대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수학여행을 거기 많이 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그죠? 아니, 수학여행은 애들에게 즐겁고 해야 되는데, 경건하고 뭐 이런, 그것은 평상시에, 그죠? 하여튼, 우리가 충청도 사람이라, 정말 충남 아산, 많이 가서, 그리고 갔다가 그 수덕사 들렸다가 오는 게 저희 수학여행 동선이었습니다. 웃으시니까 가보셨구나. 중학교 때만 가고.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현충사고요. 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방화산. 너무 기억 잘 하시는, 그죠? 그리고, 숙종 시기 때 사당이 건립되어 있고요. 요 현충사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서울시에. 서울 역사유적 할 때 현충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래서 숙종이 현충사라는 현판을 내려준 거,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다음이 여기 뭐 정려문, 그 이순신 가문 후대에 오면 그런 충효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그 정려라는 교지하고 현판 내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모셔져 있는 거고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려문. 이게 이제 현충사 전체의 유적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과거시험 보기 전까지 활을 쏘고 무예를 단련했던 뭐 활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다 돼 있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곳이 바로 이제 충무공 묘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고택은 부모님이 어머니의 고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가로 아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생가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고택입니다. 물려받아서. 그리고 처가는 온양방씨,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오늘날 여수 이쪽 강진 지역의 상당 부분 토지와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끊임없이 갈 수 있던 것은 그 지역의 처가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그 친연관계, 토우들의 친연관계,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 군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순 장군은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탈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순 장군이 해전에서 23승을 할 수 있었던 요소들입니다. 하여튼 이 온양은 처가와,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다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처가로부터 다 물려받았죠. 처가가 또 외동이었으니까. 이것이 이순 장군에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온양은 그런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신 후에 이제 거기서 사셨으니까 서울 지역에 무덤을 둘 수가 없잖아요. 서울 여기 중심이었으니까, 여기가 중부였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묘소를, 왜냐면 덕수이시기 때문에 덕수에다가 무덤을 둘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온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당도 이제 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래서 온양이 충무공 이순신의 중심지처럼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듯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의 생애라든지 전투 이게 쭉 있었지만, 오늘은 유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순신 기념관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서울에도 있고,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도 있고,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여기 이순신 장군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진품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아시죠? 여기 교육관 가가지고 또 영화 봐야죠. 한 25분짜리.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아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읍 현감으로 있었다가 이제 전라 좌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선정을. 그래서 유애라는 것은 사랑을 남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남기다. 사랑. 유애사. 그래서 이것은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떠난 후에 세운 이순신 추모 기념 사당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여기 정읍 충렬사는 해방 이후에 정읍 사람들이 세운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사가 훨씬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충렬사는 뒤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한 인물로서 가장 많은 사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충무공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사당이 많아요. 뭐 충렬사, 충무사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충렬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요 충렬사를 주변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 충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에는 이렇게 3개, 충무공원, 그리고 충무공원 안에 충렬사,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유해사, 이렇게 해서 정읍도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정도. 그러니까 정읍 사람들이 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산, 정읍, 서울, 그 다음에 저쪽 남해 충무부터 시작해서 여수, 그 다음에 완도, 그죠? 이런 데가 함께 진도까지. 왜냐 고금도하고 진도는 이제 명량이 있었던 곳이니까, 을들목이 있었던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6, 7개 도시가 4월 28일 전후해서 충무공 주관으로 좀, 왜냐면 한국사에서 무너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세종대왕과 충무공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은 그 단체는 애국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승경도와 승남도와 승경도죠. 이순신 승경도와 해전 승첩도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개죠. 이렇게. 그리고 현장 답사. 이렇게 해서 아산과 정읍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문화유산 소개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